오르소트로픽. 오르소트로픽. 발음. 오르소트로픽. Orthotropics. 이 내용은 치아 교정을 하는 치과 의사의 관점이 아니라 전인적인 관점에서 얼굴 교정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술적인 논쟁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IAFGG라는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왔는데요. IAFGG는 세계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오르소트로픽이라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는 학술단체입니다. 이 학회의 수장이 바로 뮤잉운동으로 여러분들께도 잘 알려진 존뮤 박사입니다. 존뮤 박사는 국악악안면외과의로 양악수술을 하던 치과 의사인데요. 양악수술의 폐해를 직접 목격하고 성장기에 부정교합이나 얼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르소트로픽 교정을 해야 함을 설파하고 평소 호흡 습관, 자세 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르소트로픽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기존 치과 지식에 반하는 활동으로 영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제명이 되기도 하는 수모를 겪으셨지만 뮤 박사님을 존경하는 전 세계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깊은 마음이 이방인인 저한테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존뮤 박사의 아들인 치과의사 마이크 뮤가 유튜브 채널에서 뮤잉 운동을 알리면서 대중화되었고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 유튜브 사이에서 많은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뮤잉 운동은 일종의 구강 근기능 운동인데 석션 홀드 뮤잉이나 하드 뮤잉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구강 근기능 운동보다 따라하기가 매우 힘든 고강도 운동법입니다. 실제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진료실에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이 운동법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치과 선생님들에게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구강 근기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채널에서 알려드린 많은 구강 운동의 대부분이 구강 근기능 운동을 베이스로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구강 근기능 요법사라고 하는 직업이 존재하는데 치위생사, 언어치료사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리는 IAOM이라는 단체도 존재하는데요. 저는 2019년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IOM 학회에 참석했고 거기서 구강 근기능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와서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IAFGG 학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각 직역 간의 협업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인성이기 때문에 다제약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부정교합이나 아데노이드 얼굴을 만드는 구강호흡이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증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적인 관점에서만 치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를 먼저 인지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료 의뢰를 했을 때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의 진료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제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만국의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치료하면서 구강호흡의 원인을 제거하고 얼굴 교정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제 진료실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하악을 압박량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좌우, 전후, 상하 3차원적 중심에 대한 교정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구강 내 용적을 확장시키고 에어웨이를 넓히겠다는 것이 오르소트로픽의 목적이다 보니 두개골의 대칭성을 맞춰주는 교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실제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케이스들을 보면 부정교합은 개선되고 얼굴 성장은 너무 좋아졌는데 머리의 자세는 오히려 무너지고 비대칭이 심해져 있는 케이스도 보였습니다. 제가 얼굴 교정을 할 때 좌우, 전후, 상하 3차원적인 중심을 맞춰주는 데 집중하는데요. 이 3차원적인 중심을 맞추는 것이 단순히 치아의 대무늬 중심, 즉 미드라인을 맞춘다고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개골을 최전선에서 받쳐서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경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정교합의 원인, 구강호흡이 절대적일까요? 부정교합의 원인이 혀의 자세이기 때문에 수직 성장이 증가하고 앞궁이 좁아지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혀의 자세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오로지 구강호흡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상을 하다 보면 구강호흡을 하지 않는데도 혀의 자세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 비염이 있어도 구순 폐쇄력이나 호흡 패턴은 크게 문제없는 분들도 있고 효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부정교합은 전혀 없는데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와 배치되는 케이스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구강호흡이라는 현상보다 헤드 포스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드 포스처가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경추 1, 2번의 아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개골은 척추의 변이에 따라 보상적인 비틀림이 발생합니다. 오르스토트로픽을 하기 전에 바른 척추 자세, 특히 경추 1, 2번의 아탈구를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해야 한다는 오르소트로픽의 개념에 동의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치아 교정학에서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의 전환이 끝나는 시점을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치의 맹출이 완료된 시점에 교정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외양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치아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발치 교정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학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을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